여자가 구조대장이라고? 웃기고 있네. 강무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남자 일까지 여자들이 하니까 세상이 이상해졌어.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만?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야? 집에서 애나 보고 살지. 무슨 구조대장이야. 그 순간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25년간 쌓아온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 여자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해낸 영웅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서울 중부소방서 구조대장으로 일한 지 25해가 되었어요. 새벽 2시 반 잠든 사이 울린 출동 벨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구조복을 입는 시간 정확히 30초였습니다. 아파트 화재, 인명구조 요청입니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출동차에 몸을 맡기며 현장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경험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순간이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5층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건물 앞에 모여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대장님, 5층에 6살 아이가 혼자 있다고 합니다. 이정민 부대장이 급하게 보고했어요. 저는 장비를 점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입 준비하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차분했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온 일상이거든요. 연기가 자욱한 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열었을 때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엄마, 엄마. 구석에서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가 가슴을 조였습니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를 찾아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체온이 팔에 전해졌습니다. 나오는 길에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아이를 감싸며 몸을 숙였습니다. 오른쪽 어깨에 뜨거운 무언가가 닿았지만 그때는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밖으로 나와 아이를 구급대원에게 넘겨주고 나서야 어깨의 상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상이었어요. 생각보다 넓은 범위였지만 깊지는 않았습니다. 대장님,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정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구조대장이라니 역시 한계가 있네. 남자 대장이었다면 더 빨리 나왔을 텐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25년 동안 계속 들어온 소리니까요.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붕대에 감긴 어깨가 어색해 보였어요. 그래도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 복귀 첫날이었어요. 어깨에 붕대를 감고 출근했습니다. 대원들이 하나둘 다가와 안부를 물었어요. 대장님, 좀 더 쉬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이건 내 일이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이 일은 제가 선택한 길이고 포기할 수 없는 소명이거든요. 소방서 안에서는 모두가 저를 철의 대장이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든든한 별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다른 시선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날 오후 장비실에서 혼자 구조복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25살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도 지금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서연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보거라.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네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김서연 대장님, 내일 시청에서 진행되는 중요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와 다른 공식적인 톤이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어깨의 붕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내일 또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이 정도 상처쯤이야 기꺼이 감수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김서연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도 길었습니다. 대규모 화재 진압을 마치고 나니 어깨의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장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정민 부대장이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옆에서 막내 대원인 박수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산다. 고생했잖아. 오랜만에 여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오늘은 왠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포장마차 거리로 향했어요.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 하나를 골라 자리에 앉았어요. 사장님, 소주 한 병하고 안주 좀 주세요. 정민이가 주문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게 음식을 내어주셨어요. 오늘 화재 뉴스 봤어요. 소방관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덜어주는 것 같았어요. 소주잔을 기울이며 대원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저기 봐. 저 여자가 대장이라고? 순간 대화가 멈췄습니다. 정민이와 수호 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웃기고들 있네. 여자가 무슨 구조대장이야. 요즘 세상 참 이상해졌어. 남자 일까지 여자들이 하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도 슬슬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주잔을 내려놓았어요.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대장님, 그냥 가시죠. 수호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옆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4명의 남자가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너무 시끄러우시네요. 정중하게 말했지만 남자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당사자가 나타났네. 아가씨, 정말 소방관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럼 팔굽혀펴기 한번 해봐. 진짜 힘이 있나 보게.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야야, 우리가 세금으로 네 월급 주는 거 알지? 그러니까 시민한테 서비스 좀 해봐. 남자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대장님, 정민이가 제 뒤로 와서 섰어요. 수호 씨도 긴장한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어머, 부하들까지 나타났네. 진짜 대장 맞나 봐. 남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피해? 우리가 몸 피해를 줬다고? 진실을 말하는 게 피해야?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포장마차 사장님도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명이 갑자기 제 어깨를 툭 건드렸어요.
부상 입은 오른쪽 어깨였습니다. 순간 찌릿한 아픔이 올라왔어요. 아이고, 여기 다쳤네? 현장에서 다친 거야? 역시 여자는 안 되는구나.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야 했어요. 정민 씨, 수호 씨 가시죠. 뭐야, 도망가. 역시 여자는 여자야.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포장마차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밖으로 나와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정민이와 수호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단순히 술 취한 사람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자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김서연 대장님이시죠? 오늘 포장마차에서 있었던 일 봤습니다.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고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였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포장마차를 나선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저기 가는 게 그 여자 소방관 아니야? 돌아보니 아까 그 술 취한 남자들이 몇 명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서연아, 빨리 가자. 정민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더 빨랐습니다. 잠깐. 어디 가려고 그래? 앞을 가로막는 남자의 목소리가 걸걸했어요.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아이고, 예의 바르네. 나는 강무석이야.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거든. 강무석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정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호 씨도 몸을 움츠렸습니다. 대장님, 그 사람 이 지역에서. 정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귀띔했어요. 지역 유지라고 하지만 실상은 조폭 출신 사업가라는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대장이면 불 끌 때도 립스틱 바르겠네? 강무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워? 그럼 쉽게 설명해 줄게. 여자가 무슨 구조대장이야?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을 여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성별과 업무 능력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없다고? 야, 진짜 웃기네. 강무석이 한 발 더 다가왔어요. 덩치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나를 업어봐.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못하는구나. 역시 여자는 여자야.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포장마차 사장님도 멀찍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만하시죠. 우리 대장님은 2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해왔습니다. 오, 부하가 나서네. 너도 여자 밑에서 일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 수호 씨의 주먹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가시죠. 제가 한 번 더 말했지만 강무석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가라고? 여기 공공장소인데 내가 왜 가야 해? 오히려 너희가 가야지. 보기 민망하거든. 그때 포장마차 사장님이 다가왔어요. 손님들,
너무 시끄러우시네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데 아저씨도 나서 에이 분위기 깨네. 강무석이 짜증스럽게 혀를 찼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 맞추면 우리가 사과하고 갈게. 무슨 문제요? 간단해. 여기서 10m 떨어진 곳에 있는 저 전봇대까지 나를 업고 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끝내려면 뭔가 해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대장님 안 됩니다. 정민이가 말렸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어깨 상처 때문에 무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무석이 제 등에 올라탔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80kg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첫 걸음을 떼는 순간 오른쪽 어깨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5m쯤 갔을 때 어깨에 상처가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붕대가 젖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 나는 거 아니야? 누군가 말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봇대에 도착했을 때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강무석을 내려놓고 나서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와, 진짜 해내네. 인정한다. 강무석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무리해가며 일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 다른 대원들 걱정시키고 말이야. 돌아가는 길에 정민이와 수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부축했어요. 대장님,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어깨에서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어요. 붕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약이나 바르죠.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오늘 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 같았습니다. 과연 여자가 구조대장을 해도 되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에 지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밤은 잠들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발신자 불명이었어요.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다시 그 포장마차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깨 상처는 많이 나았지만 여전히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정민이와 수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장님, 다른 곳으로 갈까요? 괜찮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포장마차에 들어서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왔네. 등 뒤에서 들리는 강무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도 몇 명의 남자들과 함께였어요. 대장님, 소방차 불러서 우리 술 좀 시켜줄래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비웃으며 말했어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지난번에 등짐 지고 가는 거 보니까 힘은 있더라고. 그런데 소방차는 운전할 수 있어? 저는 계속 음식을 먹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상대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야, 무시하네. 강무석이 술잔을 들고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식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용히? 우리가 시끄러워? 그때 강무석이 갑자기 정민이의 어깨를 손으로 툭 쳤어요. 얘들은 장난감이지 뭐. 여자는 약해야 귀엽거든. 순간 정민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제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 화났네? 부하 건드리니까 기분 나빠? 그 사람은 제 소중한 동료입니다. 동료? 하, 웃기네. 여자끼리 뭔 동료야? 강무석이 한 발 더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수호 씨 앞에 섰습니다. 너는 어때? 여자 밑에서 일하는 기분이? 저희 대장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수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강무석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훌륭해? 뭐가 훌륭한데? 남자 흉내 내는 게 훌륭한 거야?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모두 얼어붙은 듯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포장마차 사장님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멀찍이 서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 뭘 그만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강무석이 제 앞에 바짝 다가왔어요. 숨쉬기가 답답해졌습니다. 여자가 남자 일 하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집에서 애나 보고 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사랑? 하, 진짜 웃기네. 사랑으로 불이 꺼져? 정민이와 수호 씨가 제 양옆에 섰어요. 하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갈까요, 대장님? 정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어디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강무석이 또다시 비웃으며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안 가? 설마 울고 싶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자신감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던 손이 조금씩 안정되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정민이와 수호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서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제 능력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김서연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 취하셨습니다. 이 이상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무석이 크게 웃었어요. 술에 취한 웃음소리가 포장마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돈으로 키운 놈들이야. 내가 여길 불러도 경찰 안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25살 처음 소방관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마치고 나왔을 때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 저에게 소리쳤어요. 여자가 무슨 소방관이냐고, 제대로 구조도 못했다고.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무사히 구해냈는데도 말이에요. 그때 선배가 말했었죠. 사람들은 편견을 버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실력으로 증명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강무석이 갑자기 정민이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정민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야, 너라도 정신 차려. 여자 밑에서 일하는 게 창피하지 않아? 정민이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시야가 흐려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연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거라. 남들이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는 제가 소방관이 되는 걸 누구보다 응원해 주셨어요. 위험한 일이라며 반대하시던 어머니를 설득해 주신 분도 아버지였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식어갔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민이가 제 뒤로 물러났어요. 수호 씨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강무석이 비틀거리며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더 진해졌습니다. 뭐야, 무서워졌어? 경찰 부르고 싶으면 불러봐. 진짜 안 와. 포장마차 사장님이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장사가 안 됩니다. 하지만 강무석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때 남자아이들이 저보고 여자는 축구하면 안 된다고 놀렸을 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그때부터 저는 남들보다 2배로 노력했어요. 체력 훈련도 구조 기술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강무석의 손이 또다시 정민이를 향해 뻗어졌어요. 이번에는 어깨를 밀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강무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강무석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진짜 덤비려고? 아닙니다. 하지만 제 동료에게 손대지는 마세요. 손목을 놓아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눈은 강무석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무석이 손목을 비비며 비웃었어요. 힘은 쓸만하네. 그래도 여자는 여자야.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포기하지 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거라. 이제 알겠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강무석의 손이 다시 정민이를 향해 뻗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손, 지금 놓지 않으면 당신 다친다.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25년 동안 현장에서 단련된 목소리였습니다. 강무석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쳐? 누가 누굴 다치게 한다고? 그러면서 정민이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어요. 정민이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25년간 쌓인 경험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강무석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동시에 몸을 틀면서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단 한 번의 동작이었죠. 강무석이 바닥에 엎어졌어요. 팔이 등 뒤로 꺾인 채로 말이에요. 아, 아파. 뭐 하는 거야? 포장마차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대장님, 정민이와 수호 씨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현행범, 체포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나왔어요. 강무석이 바닥에서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야,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강무석 씨 맞죠? 손목에서 휴대용 수갑을 꺼냈어요. 소방관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거든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포장마차 안에 울렸어요. 강무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친 여자야. 내가 가만 안 둬.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 손님들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 112에 신고해 주세요. 네, 대장님. 정민이가 서둘러 전화를 걸었어요. 수호 씨는 아직도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무석이 바닥에서 소리쳤어요. 야, 너희들. 증인이야. 이 여자가 나를 먼저 때렸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의 행동을 지켜봤거든요. 포장마차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다 봤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밀쳤어요.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경찰 아는 사람 많다고 했잖아. 너 나중에 큰일 난다. 강무석이 계속 소리쳤지만 예전 같은 위압감은 없었어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수갑을 찬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젊은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중부소방서 구조대장 김서연입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강무석 씨 맞으시죠?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혐의로 체포되셨습니다.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전화 한 통이면. 하지만 경찰관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강무석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이거 끝난 게 아니야. 나중에 두고 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기세가 꺾여 있었어요. 포장마차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소방관님, 정말 멋있었어요. 오늘 술값은 제가 낼게요. 여러 사람들이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따뜻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정민이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대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었거든요. 수호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대장님, 진짜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25년간 현장에서 배운 거예요. 포장마차 사장님이 다가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이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무엇이요? 강무석이 보복하려고 하면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일로 많은 것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김 경사가 수첩을 꺼내며 목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포장마차 사장님이 먼저 나섰어요. 그 남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소방관분들은 참았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직장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계속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여자라고 무시하면서요. 한 명씩 증언이 이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무석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폭력을 행사했다고요. 강무석이 바닥에 엎드린 채로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이 여자가 먼저 손을 댔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거든요. 김 경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소방관님, 정확한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무석 씨가 제 부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제지했어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만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지하셨나요? 소방관 교육 과정에서 배운 제압수를 사용했습니다. 최소한의 힘으로요. 정민이가 옆에서 증언했어요. 강무석 씨가 저를 밀치려고 했을 때 대장님이 막아주셨어요. 수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대장님은 정당방위였어요. 경찰관들이 강무석을 일으켜 세웠어요. 수갑이 채워진 강무석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돈 얼마 받았어? 다 짜고 치는 거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쾌한 표정들만 보였습니다. 김 경사가 강무석에게 말했어요. 강무석 씨,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웃기고 있네. 저 여자가 뭔 공무원이야. 소방관은 공무원입니다. 경찰관의 차분한 대답에 강무석이 더욱 화를 냈어요. 이 여자가 대장이라고?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위압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였어요. 강무석이 끌려나가기 전에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너 같은 여자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보자고.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불은 꺼도 인간의 추함은 쉽게 안 꺼지죠. 그 말을 듣고 강무석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이미 경찰관들이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어요. 어떤 아저씨는 일어나서 인사까지 했습니다. 소방관님,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 세금이 아깝지 않네요. 따뜻한 말들이 이어졌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민이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대장님, 진짜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무엇이요? 강무석이 보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니 그럴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이 있잖아요. 수호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대장님 모습 보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더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경사가 다시 저에게 다가왔어요. 소방관님, 조서 작성을 위해 내일 경찰서에 한번 오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이가 말했어요. 오늘 일이 뉴스에 나올까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걱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 소방관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뉴스를 보니 정말 나왔어요. 짧은 보도였지만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여성 구조대장이 공무집행방해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제목이었어요. 댓글들을 봤어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응원하는 글들이 많았어요. 멋있다. 진짜 소방관다. 우리나라 여성의 자랑. 따뜻한 말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방서 서장님이셨습니다. 서연 씨, 오늘 수고했어요. 뉴스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문제요? 오히려 자랑스럽죠.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정말 달라질 것 같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선도, 인식도 모든 게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더 자신 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강무석 사건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소방서 분위기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출근하는 길에 시민들이 인사를 해주었어요. 뉴스를 본 사람들이었죠. 소방관님,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 딸도 소방관 되고 싶다고 하네요. 따뜻한 말들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해주었어요. 소방서에 도착하니 대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존경과 자부심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대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민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수호 씨도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장비 점검을 마치고 있을 때 출동벨이 울렸어요. 아파트 화재 신고였습니다. 출동. 모두가 서둘러 구조복을 입었어요. 25년 동안 반복해온 일상이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출동차 안에서 정민이가 말했어요. 대장님, 예전보다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희도 그래요. 대장님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수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진짜 소방관인지 알 것 같아요. 현장에 도착했어요. 3층 건물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한 상태였어요. 상황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지시를 내렸어요. 대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장님, 2층에 할머니 한 분이 남아 계신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진입 준비하세요. 헬멧을 쓰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일이 정말 좋았거든요.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연기가 자욱했지만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밟았어요. 할머니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침실 구석에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맙구나.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었어. 할머니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구급대원들이 바로 응급처치를 해드렸습니다. 할머니,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세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순간이 가장 보람찼습니다. 화재 진압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정민이와 수호 씨가 제 앞에 왔습니다. 대장님, 네, 왜요? 저희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요? 대장님 같은 사람이요. 당당하고 용감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5년 동안 달려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은퇴해도 괜찮겠다. 진심이었어요. 후배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소방관이 되는 걸 보는 것, 그것이 제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소방서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봤어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등교하는 학생들, 시장을 보는 아주머니들, 모두가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그것이 제 역할이었어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을까요?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서 나온 눈물이었어요. 또 다른 출동벨이 울렸어요. 오늘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동. 구조복을 다시 입었어요. 헬멧을 쓰고 장갑을 끼며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다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불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고 앞에는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김서연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될 소중한 하루들이었어요.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있어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